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쓴 저자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이 조팝나무들 중에서 조팝나무 앞에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일본 조팝나무 두 종류들, 그래서 두 종류들을 살펴보겠는데, 요 일본 조팝나무의 원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일본 조팝나무, 요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 이렇게 프로에벨리는 잎이 돋을 때 색깔이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쁜데 꽃의 모습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구별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조팝나무는 아주 흔하고,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이름이 다른지, 그리고 학명이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본 조팝나무를 보면은, 이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아주 이 참조팝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은 저거 참조팝나무 아닌가 하고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요 참조팝나무하고 일본 조팝나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참조팝나무에 비해서 일본 조팝나무는 꽃이 보다 진한 분홍색이다. 꽃의 색깔이 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 조팝나무는 꽃의 색깔이 진한 반면에 이 참조팝나무는 꽃의 색깔이 훨씬 더 연한 색깔이죠. 이렇게 참조팝나무는 연한 색이기 때문에 요 꽃잎 부분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거에 반해서 일본 조팝나무들은 꽃잎의 색깔이 완전한 분홍색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일단 두 나무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조팝나무는 꽃차례 모양이 보면은, 일본 조팝나무는 겹편평 꽃차례고 참조팝나무도 겹편평 꽃차례, 이렇게 겹편평 꽃차례로 피는 반면에 꼬리 조팝나무는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꽃차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조팝나무들은 겹편평 꽃차례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꽃대축이 있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꽃자루는 길고 위로 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져서 요 위에는 아주 짧은 꽃자루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키가 같아서 평평해 보이는 이러한 꽃차례를 편평 꽃차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평 꽃차례들이 여러 개 모여서 겹으로 있다 해서 겹편평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 하나를 보면은 꽃이 일본 조팝나무의 꽃은 약간 작지요. 꽃이 약간 작아서 꽃의 지름이 3mm에서 6mm 정도. 우리 보통 다른 조팝나무들은 거의 8mm에서 10mm, 그러니까 거의 1cm 가까운 데 반해서 일본 조팝나무는 3에서 6mm로 꽃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꽃잎이 5장이 있는데, 5장의 꽃잎의 색깔이 진한 분홍색의 이러한 꽃잎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수술대도 보면은 수술대도 분홍색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수술대도 분홍색이고, 수술대의 길이는 꽃잎의 길이에 비해서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대가 길다고 하는 특징들을 일본 조팝나무 종류들은 모두 수술대가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대 끝에 꽃밥도 보면은 분홍색이죠. 이렇게 분홍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가운데에 이 부분이 이제 꽃쟁반, 화반 부분인데, 화반 부분의 꽃쟁반의 가운데 쪽에 암술대가 보통 5개가 있죠. 암술대가 보통 5개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는 이렇게 씨방이 또 5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꽃자루 하나에
열매가 5개가 열린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5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되는 씨방이 5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꽃자루에는 털이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의 수술은 많이 길죠. 이렇게 많이 긴데 처음에 진한 분홍색으로 되었던 꽃밥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홍색이 진한 분홍색이었던 꽃밥이 꽃이 피면서 바로 터지게 돼서 이렇게 막 터졌을 때는 하얀 색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꽃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조팝나무의 꽃 만나면 참 예쁩니다. 꽃이 아주 이렇게 동그스름하면서 전체적으로 꽃의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이 붉은색 꽃이 환하게 밝게 피어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꽃이 일본 조팝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참조팝나무는 다른 데서 하기로 하고 또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 이 프로에벨리도 보면은 프로에벨리의 특징이 어린 잎이 포도주빛 자주색, 이렇게 포도주 색깔 비슷한 자주색이다가 점차 진한 초록색,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성숙을 해서 가을에는 포도주빛 붉은빛으로 단풍이 되는 아주 특이한 잎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입니다. 이 프로에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에벨리는 꽃이 편평 꽃차례가 여러 개 모여서 겹편평 꽃차례, 복삼방하설을 이루는데 이 지름이 5에서 7cm, 이 정도로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꽃 한 개의 지름은 7mm 정도, 요 꽃 하나의 지름은 7mm 정도 되는데 꽃잎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이죠.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의 꽃잎이 이렇게 5장이 있게 되는데 5장 속에는 수술대가 길게 올라오는데 이 꽃잎의 길이보다 훨씬 긴 수술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일본 조팝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 부분의 꽃 쟁반 부분 속에는 암술대가 5개가 있고 이 암술대 밑에는 이 부분에 씨방이 또 5개가 있어서 나중에 열매가 꽃 하나에 열매가 5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죠. 보면 꽃자루에 털이 많고 여기 꽃받침 통 부분에도 털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꽃받침 조각 이 부분에도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쁜데 이 꽃봉오리를 보면은 이 프로에벨리는 꽃봉오리도 참 예쁘죠. 이거 보면은 일본 조팝나무고 다른 조팝나무 종류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꽃봉오리들이 아주 예쁜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딱 갈라지는 순간에 꽃잎이 부풀어 올라오는 모습은 참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이러한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의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조팝나무의 잎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여기 하나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을 하고 있는데 잎의 모습은 바소꼴, 피치명입니다. 바소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부분이 점점 송곳처럼 좁아져서 뾰족해지는 이러한 것을 바소꼴, 피치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잎 밑부분도 뾰족하고 잎 밑도 뾰족하고 잎 끝도 뾰족한 이러한 밑도 뾰족하고 끝도 뾰족한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4cm에서 8cm,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 정도 되면서 폭은 2cm 미만이죠. 그리고 입자루, 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입자루죠. 요 부분이 입자루인데 입자루는 길이가 1에서 5mm, 입자루 아주 짧죠. 아주 짧은 입자루가 있는데 이 입자루에는 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가지에는 털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중심맥이 있는데 중심맥 위에 털이 있고 견맥에도 보면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털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 있죠. 그리고 뒷면에는 털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매끈합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가에는 불규칙한 아주 뾰족한 톱니, 예리한 톱니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호톱니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겹톱니도 있고 이렇게 겹톱니도 있고 이렇게 호톱니도 있는 이러한 불규칙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본 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잎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잎이 어긋나게 달리죠. 여기도 하나 달리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 그러죠.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데 잎 끝이 뾰족한 길 둥근꼴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의 모습을 하는데 끝부분이 뾰족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잎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요 아래까지가 5cm에서 7cm 정도 요 정도 되고 폭도 좀 넓어졌죠. 폭도 2cm에서 3cm 정도 되는데 요 잎 자루는 길이가 5mm 약간 길어진 느낌이 있지만은 역시 잎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죠. 그리고 잎자루에는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 양면에는 털이 없기 때문에 매끈한데 이렇게 잎 가장자리 쪽에 톱니가 있는 쪽 이 부분에는 약간의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잎을 보면 어린 잎은 이렇게 어린 잎은 포도주빛 자주색 예쁘죠. 색깔이 아주 이런 색깔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오로지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오묘한 아주 특이하고 예쁜 색깔의 포도주빛 자주색이다가 점차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조팝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는 조팝나무 종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열매는 쪽꼬투리 열매죠. 쪽꼬투리 열매, 골똘인데 길이가 2mm에서 3mm 정도, 요 길이가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열매들이 꽃이 피었을 때 꽃 하나에 암술대가 4개 내지 5개, 보통 5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씨앗도 열매도 5개가 있는데 요 5개의 열매 여기에 보면 여기 5개의 열매가 있는데 요 열매 하나가 바로 쪽꼬투리 열매입니다. 골똘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에서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있게 되면 복봉선을 따라서 터지게 되는데 저절로 터지면서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터진다 해서 한쪽 해서 쪽꼬투리 열매, 골똘입니다. 그리고 요 열매 하나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게 길이가 2, 3mm 정도로 아주 짧기 때문에 짧은 속에 씨앗이 많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다행히 일본 조팝나무의 씨앗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씨앗도 아주 예쁩니다. 갈색에 이런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이러한 씨앗들이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는 보통 키가 1m 정도 자라죠. 1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인데 나무 줄기를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줄기들은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단체로 살게 되죠. 단체로 모여서 살기를 좋아해서 군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성질은 이 일본 조팝나무뿐만이 아니라 조팝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많죠.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씨앗, 열매도 나중에 보면 참 예쁩니다. 열매도 예쁘고 씨앗도 예쁜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도 열매는 다른 조팝나무하고 같아서 보면은 쪽꼬투리 열매죠. 쪽꼬투리 열매, 골똘은 길이가 2mm에서 3mm. 조금 전에 보았던 일본 조팝나무하고 크기도 같고, 또 여기 보면 복봉선에 털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요 부분이 복봉선인데, 복봉선에는 털이 없고 열매가 있게 되면은 요 복봉선을 따라서 저절로 갈라지게 되죠. 저절로 터져서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매 끝에 이렇게 암술대가, 꽃이 피었을 때 달려있던 암술대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암술대를 영구 암술대라고 합니다. 영구 암술대를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숙존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봉선은 이쪽에는 복봉선이 있어서 이쪽으로만 갈라지는데, 이 아래쪽 부분, 이 뒤쪽 부분에는 복봉선이 없어서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갈라진다고 해서 이 쪽자를 한쪽이다 해서 쪽꼬투리 열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키가 일본 조팝나무보다 약간 더 큰 편인데, 높이가 90cm에서 120c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들은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일본 조팝나무들도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나무들인데, 이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서로 군집하면서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어서 말끔한 깨끗한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의 열매와 줄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일본 조팝나무하고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하고 두 나무는 잎의 폭이 서로 틀립니다. 잎의 폭이 틀려서 일본 조팝나무는 잎의 폭이 15에서 20mm 정도 되는데, 프로에벨리는 잎의 폭이 20에서 30mm로 잎의 폭이 넓지요. 그래서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잎이 타원형이고, 일본 조팝나무
그냥 일본 조팝나무는 잎이 피침형이다, 바소꼴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이 일본 조팝나무는 좁고 길고 뾰족한데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둥글고 둥근 타원형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어린 가지를 보면은 서로 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일본 조팝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있죠. 그래서 털이 많이 있는 것이 일본 조팝나무인데 반해서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아주 매끈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잎의 색깔을 보면은 일본 조팝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어린 잎이 그냥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시작을 하는데 반해서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는 어린 잎이 포도주빛 자주색이다. 아주 어린 잎이 예쁜 색깔인 아주 특이하고 예쁜 색깔의 어린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조팝나무 프로에벨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